안녕하세요. 마음이 따뜻한 부동산 부자들의 경매마마입니다. 오늘은 소액 투자로 배당 수익률 64% 난 사례입니다. 소유권 이전 없이 부실 채권을 잔금 납부 후 2개월대 안 되어 나온 수익이라 의미가 큽니다. 부실 채권 계약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채권 계약은 2021년 6월 24일 날 했습니다. 1억 1,500에 채권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 1,150만원, 계약금 10%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은 이게 채권 계약을 한 후 한 달 후에 잔금, 그러니까 한 달이 되는 시점에 잔금일이 지정됩니다. 그래서 잔금일은 7월 30일에 우리가 잔금 1억 350만원을 납부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채권을 계약할 당시 은행에서는 채무자에게 채권을 매각한다는 통지와 두 번째는 이사회에서 이거를 심의와 그 다음 통과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완료가 되면 그때 잔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채권 매각 명세표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출 일자는 2017년 10월 20일입니다. 그런데 대출 당시의 원금은 1억 5천이었습니다. 근데 원금을 일부 상환해서 현재 남은 것은 1억 4,342만 6,294원입니다. 그런데 요거의 이자는 2021년 6월 24일을 기준으로 그 시점의 이자는 892만 6,652원입니다. 그리고 그 외 비용 45만 2,100원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런 채권을 매각하는 거는, 저희한테 매각하는 거는 1억 1,500에 매각하기로 약속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현금 분석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6월 24일 날 채권 매입가 1억 1,500개 계약을 했고 여기에 계약금 10% 1,15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 날 우리 잔금을 납부했는데요. 우리가 계약을 하고 2달 후에 잔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채무자에게 통지가 되어 있었고요. 여기 은행에서는 이사회에서 이게 심의가 끝나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난 시점이 되었어서 질권대출 8천만 원을 받아서 잔금은 2,35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월 27일까지 총 투자한 금액은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채권을 계약을 하고 잔금을 한 날은 8월 27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10월 7일 날, 그러니까 2달이 안 되었죠. 10월 7일 날 이거를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금 1,000만 원이 회수가 되면서 투자 금액은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 날 매매 잔금이 1억 3,748만 3,830원이 저희에게 입금되었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을 제외한다면 1억 1,248만 3,830원의 수익금이 발생하게 되죠.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 대금은 1억 7,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계약금 1,000만 원이 있었고요. 잔금은 1억 6,300만 원입니다. 2021년 10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청구금액 명세서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출 원금이 처음에 1억 5천이었는데 일부 상환하고 남은 금액은 1억 4,342만 6,294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채권을 계약할 당시 그때까지의, 그러니까 2021년 6월 24일까지의 원금과 이자는 1억 5,576만 6,370원이었습니다. 2021년 6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우리 이자를 계산했더니 308만 718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금액의 총 금액은 1억 5,884만 7,088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금액은 계약금 1,000만 원과 그 다음 잔금 때 1억 3,748만 3,830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돈은 1억 4,700만 원이 되는 거죠. 1억 4,700만 원이 돼서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데도 덜 받았습니다. 저희가 탕감해 드렸습니다. 1,000만 원 정도 저희가 탕감해 드린 거죠. 질권대출 은행에서 받은 청구 명세서입니다. 대출 원금은 8천만 원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걸 상환하는 날까지 이자는 69,892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어서 납입해야 될 금액은 8,083만 7,333원이었습니다. 질권대출 상환금 8천만 원을 우리가 상환하고 우리한테 남은 수익금은 3,248만 3,830원입니다. 그런데 경비, 그러니까 아까 우리 중도상환 수수료도 있었고 모든 경비를 1,000만 원으로 저희가 뺐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수익금은 2,248만 3,830원이 됩니다. 저희가 투자금이 6월 24일 날 1,150만 원, 그 다음에 8월 27일 날 2,350만 원 이렇게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한꺼번에 투자가 됐다 그러고 그 다음 1,000만 원이 우리가 회수가 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한꺼번에 된 걸로 그냥 계산했을 때에도 우리 수익률은 64.24%가 나옵니다. 이 수익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해서 회수되는 수익률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월등히 더 높죠.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도 NPL도 처리하는 방법이 약간씩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NPL 시장은 무궁무진합니다. 처리하는 방법도 무궁무진하고 그래서 경매처럼 어떤 폼이 정해진 형태로 우리는 NPL을 접근하신다면 난관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좋은 수익이 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그 수익까지 낼 수 없게 됩니다. 미국 연준에서 내년 6월에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차례가 아니라 두 차례는 할 거라고 전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NPL 시장에 물건이 많이 쏟아질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은 미리 준비하고 공부하셨다가 그 기회를 다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